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최근에 은행권 관련한 리스크들과 그에 따르는 구제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기준자로 보면 첫 번째 대책이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UBS가 인수를 하고, 여기에 스위스 정부와 함께 국립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하면서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페드가 6개, 뭐 캐나다나 ECB, 그다음에 BOJ와 같은 6개 주요 중앙은행들과 통화 수합을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하면서, 그전에는 주간으로 수합을 해서 달러를 공급해 줬는데 이거를 일별로 빠르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크레딧 스위스도 사실은 인수가 될 예정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최초의 문제가 됐었던 SBB 같은 경우도 미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자산을 매각하겠다 하면서 정상화를 꾀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것이 향후에 우리의 먼 미래의 경기나 그다음에 금융권, 그리고 특히 미국의 금융 시장 자체의 패턴을 안정화시키는 게 맞고 좋아지는 그림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대형은행들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이후, 그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은행권이 정리가 되면서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MBR이나 그다음에 시카고의 경제학자인 하랄드 울릭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도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상업은행의 어떤 패턴들을 보시면 우선 바깥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예금자들이 있습니다. 로컬뱅크가 있고, 로컬뱅크에서 이제 거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지역 은행들한테 돈이 쌓이면 이 돈들이 핵심 코어 은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쪽으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은 이걸 통해서 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우측으로 가시면서 이제 돈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쪽에 어느 쪽에 공급이 되느냐, 결국에는 투자가 됐든 대출이 됐든 이쪽으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이제 가격이라고 표시됐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외부에서 수요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잘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았는데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그림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요, 은행권과 유동성 공급으로 통해서 금융시장을 조금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CS도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SBB 같은 경우도 일단은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코어에 있는 UBS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개입한 SBB 구조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어에서 핵심 은행들이 여기서 관건이 나옵니다. 자산, 즉 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즉 CS 같은 경우도, 크레딧 스위스도 부실한 자산과 대출, 그다음에 안 좋은 기업 금융과 관련된 안 좋은 이제 많은 자산들이 누적이 되어 있었는데, UBS가 인수를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크레딧 리스크나 그다음에 CS가 망가지는 것까지는, 파산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췄지만, 이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구조조정은 자산의 매각뿐만 아니라 인력 구조조정까지 다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외부에서의 수요 시장,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 되겠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와중에 실업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우리가 SBB 같은 경우는 자산을 매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투자 자산과 그다음에 일부 대출 자산인데, 이 자산들은 대부분이 벤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SBB가
그 벤처의 핵심 은행이었죠. 이 핵심 은행이 돼가지고 외부에다가 벤처들한테 자금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외부의 투자자들한테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벤처 기업이 성장하고 인력을 많이 뽑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반대로 벤처와 관련된 투자나 대출 자산이 매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매각이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CS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공급이 아니라 유동성을 오히려 회수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은행의 기능이, 은행은 정상화를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첫 번째, 은행의 기능이 어찌됐든 외부의 자금 수요자들이나 기업 수요자들한테 자금을 공급해서 경기가 선순환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이면서 자산을 갖다가 정상화해서 부실화된 금융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 형태나 투자의 형태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이 다시 증가를 하겠죠.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핵심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이나 투자 자산이 결국엔 돌아서 그것들이 또다시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인수를 하고, 이런 행동들이 사실상 실물 쪽 경제 시장이 어려워지는 이제 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금융기관만을 살릴 뿐이지, 이 금융기관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외부의 실물 시장을 다시 돕는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본질은 실물 시장, 특히 기업 경기 쪽이 완벽하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그게 돌아서 또다시 이 은행권을 또다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페드도 그렇고 옐런 재무장관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인 내용은 은행을 안정화시켜서 빨리 어떻게든 외부 쪽으로 돈이 나갈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이제 안정화 정책은 이해하지만, 금융을 갖다가 지금 안정화시키는 쪽보다도 이거는 일부 하되,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실물 시장에서 돈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미국 정부는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정책의 자체 효과나 어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뭐 별로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그 절반 정도 수준의 정책 안정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이 결국에는 안쪽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은행들, 미국의 핵심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은행에 돈이 쌓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CS 같은 경우는 살아나서 어느 정도 안정, 기대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안도감들이 금융시장권에서는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측에 있는 그 실무시장 쪽에서의 그 파국이나 힘든 그런 경로들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서프라임 일고 나서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 그다음에 파니메나 프레디메 여러 가지 모기지 업체들이 계속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가운데 금융권은 안정화됐지만, 본원적으로 거의 4, 5년 동안 미국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기 전까지는 금융은 안정이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실이나 어떤 건전성 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뒤로 2, 3년 동안 미국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실업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페드가 돈을 공급하는 게 규모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페드가 돈을 공급하면서 계속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니까 실물 시장도 조금 살리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효과를 실제로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러지 못하는 상태죠. 만약에 인플레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은 거품을 굉장히 극도로 키울지언정 금융권의 안정과 실물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정적인 돈으로 금융권에만 돈을 넣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결국에 돌아서 또다시 어려운 형국으로 만들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호재성 그리고 정부의 어떤 개입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다음번 이슈와 함께 되는 분석들을 다파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